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호주에 우리 원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수년간 개척의 역사를 일구고 계신 교무님이 계십니다. 바로 정원경 교무님이신데요. 현재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또 생업을 위해서 다양한 일도 하면서 오로지 교화 일념으로 호주 멜버른을 지키고 계시다가 모처럼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는데요. 호주 멜버른 교당의 정원경 교무님 함께합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교무님을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멜번에서 개척 교화를 하고 있는 정원경 교무입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처음 왔는데요. 네. 떨리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좋네요. 저는 사실 혼자 호주로 나갔다 오면 더 떨릴 것 같은데 방송국에 처음 오셨어요? 예, 이렇게 스튜디오라는 곳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많은 분들이 방송 통해서 또 연락도 많이 주실 거예요. 예. 자, 호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죠. 예. 한반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이고 약간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한국과는 시간 차이는 1시간밖에 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여름에는 이제 서머 타임제를 적용하면 2시간 차이가 나지만 계절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겠죠. 예. 저희가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왔어요. 네. 호주는 지금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는 시간이고 네. 한국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는 가는, 네. 시간이죠. 저희가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여름에 더운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자, 우선 호주 멜버른 지역의 일원교회 개척의 역사를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멜버른 교당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멜버른 개척을 시작한 지는 이제 7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제가 제 원불교 첫 부임지가 호주 원강 선문화원이었습니다. 호주 원강 선문화원은 양타원 장인명 교무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일어놓으신 곳인데요. 네. 먼저 그 전에 이야기할 것은 호주 개척의 역사입니다. 호주가 올해로 개척 역사 30년이 되었습니다. 양타원 장인명 교무님께서 네. 혈혈 단신으로 네. 호주에 30대 젊은 나이로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으로 교화를 시작한 이래 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호주에는 4개의 교당과 2개의 기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제일 먼저 시드니 교당을 개척을 하시고 네. 교민들 교화를 힘을 쓰셨어요. 그러다가 현지인들을 위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강 선문화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멜번을 개척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다 해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 수도인 애들레이드에서 개척을 하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양타원님과 개척에 대한 상의도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개척 지원서를 내고 또 이제 발령을 받는 과정에서 종보사님을 뵈하라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경산 네, 상사님께서 네. 종보사에 계실 때였어요. 경산 상사님을 이제 찾아뵀는데 이제 소개를 이제 이렇게 드렸죠. 이렇게 호주 애들레이드로 개척 교화를 가게 된 정원경 교무입니다. 그리고 네. 가족들과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정토하고 둘이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근데 종부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쭤보시는데 그러면은 호주의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냐? 네. 멜버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종부사님께서 그러면은 멜버른부터 개척을 해야 된다. 네. 멜번으로 가라. 네. 그리고 저는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네. 이 멜번에는 제가 어떤 인연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종국사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네. 각타원 장경진 이제 원로 교무님이신데 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원경교무가 호주에서 개척교화를 한다는데 꼭 한번 만나봐야 된다고 네.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실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뵙거든요. 네. 그래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각타원님께서 원경교무 호주 개척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가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남호주 주 수도인 애들레이드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종법사님 뵙고 멜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 잘했다. 왜 잘했냐고 하셨냐면은 호주 교령이셨던 항산 종사님께서 그 전에 열반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열반 3일 전에 양타원님께 이메일로 편지를 한 통 쓰셨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양타원 이번 생의 자네의 책임은 멜버른까지 개척하는 것일세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양타원님께서는 저와 이렇게 애들레이드로 개척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그러다가 각타원님한테 처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은 욕심에 애들레이드로 가려고 했지만 내 길은 이 멜번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도 다시 이번 생에 내가 멜버른을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거 뭐 소설 한 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외 교화를 결심하시고 뛰어들 당시에 우리 정토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생활을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개척을 나간 전해 1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고. 2달 만에 이제 해외로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개척을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서원과 신심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젊고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논을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개척 자금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정토한테는 혼수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그 돈으로 혼수 살 돈으로 우리 개척하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쉽게 시작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무님은 목수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현지 정착을 위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겠지만 역시 우리 교무님도 뭐 이딜 노동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목수 인테리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짓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좀 내용이 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제 개척 역사가 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정말 아무 곳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정토랑 둘이 이제 멜번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2, 3개월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근데 교무가 어떤 딱히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도전한 거는 이렇게 서빙을 하고 뭘 이렇게 해봐야겠다.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배워보자. 찾아보니까 그래도 영주권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스피탈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거나 뭐 이렇게 칵테일을 만드는 거나 네. 커피를 만드는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네. 취업을 하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자격증 하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막 작성을 해가지고 몇 군데 막 돌렸는데 아무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제가 이력서를 쓸 때 한국식으로 쓴 거예요. 한국 이력서는 사진도 붙이고 네네. 뭐 이력도 이렇게 저렇게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절대 사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력서 쓰는 양식이 또 달라가지고 네. 이게 저한테 기회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 나가서 한국처럼 일용직 일이라도 한번 찾아볼게 해서 한인 잡지를 갖다가 일을 구하는 것, 또 인터넷에서 네. 사람을 구하는 걸 찾아봐가지고 연락을 하나 했어요. 했더니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 데가 이제 건설 현장이었어요. 건설 현장 중에서도 이제 페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화점 앞에나 이렇게 보면은 예쁘게 네모반듯하게 돌들 깔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까는 거를 이제 페이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까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2년 정도 넘게 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밖에서 하는 일이라 겨울이 되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큰 이유는 겨울이 되면은 비가 많이 와요. 호주의 특히 멜번의 겨울은 우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약 2달간 비가 많이 와요. 아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3, 4주 동안 일을 전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본 것이 이제 목수예요.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학교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기초적인 거를 배우는 거죠. 가서 네. 톱질을 어떻게 하는지, 망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전동 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배웠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시간이 거쳐서 지금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풀 라이센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식 목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목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예, 일은 지금은 호주에서는 핸디맨이라고 하거든요. 네. 핸디맨이라고 하는데 이 집에 관련돼서 소소한 일들 있죠. 네. 문이 경첩이 고장 났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데크를 좀 깔고 싶다든지 작은 이제 뭐 퍼골라나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목수들은 큰 네. 일만 하고 이제 그렇게 작은 소소한 일들은 네.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업으로 삼고 네. 예,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교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게 결국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국 교당 불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어떤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4년 전에 지금 교당을 샀어요. 네. 위치를 옮겨가지고 네. 교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집을 한번 이제 렌트 계약을 하면은 대부분 한 2년 정도 계약을 해요. 네. 2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달별로 이제 이렇게 계속 돈을 내면서 네. 우리가 언제 나갈지만 미리 한 달이나 2달 전에 이야기만 해주면은 방을 비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렌트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돼서 방을 한번 옮겨보자, 집을 옮겨보자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주중에는 일하고 주중에는 정토랑
같이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조실 법무실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네. 원경교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제 큰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한테 이제 법무실장님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종목사님께서 개척지원금을 좀 내려주셨어. 아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개척해.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린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 이 돈으로 열심히 정말 개척 잘해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국제부에서 조실에서 개척지원금 보낸 거를 원경교무 통장에 넣었어. 그랬더니 네. 그랬으니까 이제 잘 써. 그러면서 네. 국제부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통장을 해보니까 1억이라는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국제부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국제부장님 알고 계시니까. 국제부장님,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집을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생각했다고. 안 그래도 젊은 교무한테 1억이라는 돈을 보내놓고 이 교무가 이 돈을 어떻게 쓸란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집을 한번 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교당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빠뜨린 말이 하나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멜버른 교당이 이제 집을 사고 또 땅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교당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제가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사를 하고 법당을 짓고 더 큰 교당을 하나 마련을 하면은 지금보다 더 큰 교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생활하고 우리가 유지비를 마련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하겠는데 불사는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교도님들이나 또는 뭐 교무님들도 좋고요. 저희 멜번 교당 신축을 할 계획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응원을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국제부에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교우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원음방송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불교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0월의 둘째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